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박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대회사원. 친구들아, 대회사원이야. 야, 오늘 너무 덥지 않았어? 너무 더우니까 내가 오늘은 박사과정에 왜 진학하려고 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박사과정에 합격도 안 했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힘들게 석사를 해놓고 또 박사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의문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총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타이틀이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공대나 이 자연 계열에서는 타이틀이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천재적인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타고난 천재성. 자연 계열이나 이 공학 같은 경우는 이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어떤 그 결과물이, 연구의 성과물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기 쉽잖아. 근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어떤 그 사회과학의 연구물이, 결과물이 가시화된 어떤 concrete한 그런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기존의 담론들의 이 흐름이 있어. 선행 연구들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 크게 벗어나는 논문을 쓰게 되면 이미 그건 지도교수한테 까일 거야. 기존의 선행 연구의 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회과학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사회과학 안에서도 경제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단화적으로 창조적으로 어떤 결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이 선행 연구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다?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나는 느꼈거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 엄청나게 창조적이거나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세상에 제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위라는 이 타이틀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 자연이나 공대 이쪽에서는 천재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해내거나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성과물을 세상에 제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학위가 있든 없든 그냥 인정받는 거지. 근데 사회과학은 어떠냐? 얼마나 그 이전 담론을 성실하게, 포괄적으로, 광범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조합해내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역량이나 명성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걸 텐데, 사회과학자들 간의 그 역량의 격차가 이 공대나 자연과학 계열의 그 연구자들 간의 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느낀 건 그래. 그래서 외부에서 이 사회과학 연구자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학위 취득 여부를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타이틀을 따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사회과학이라는 이 과학의 특성상 그런 지적 우열이 상대적으로는 쉽게 판가름 나지가 않는다. 따라서 학위로서 그런 어느 정도의 우열을 가려주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나는 박사학위를 출입증이라고 생각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내가 접근할 수도 없었고 진입할 수도 없었던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의 출입증을 가지게 되는 거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어쨌든 내가 가장 바라는 건 교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 실태를 내가 조사를 잠깐 해봤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래. 90년대에는 2,000명대였는데 2008년에는 9,000명이 됐고 2019년에는 15,000명이 된대. 그러니까 연간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1,500명이야. 이 15,000명 중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인문, 사회, 교육 계열이래. 이 모든 박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학력 인구가 줄고 있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교수들 중에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없을 거야. 진짜 0.0001% 있을까 말,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교수를 하려면 최소한 미국 가서 박사를 따와야 돼. 근데 국내에서 박사를 한다? 어렵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회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옵션은 국내 박사밖에 없어. 근데 국내 대학도 말이야, 박사 정도 되면 거의 무조건 풀타임을 요구해. 명문대일수록 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박사를 하려고 하느냐? 겸임 교수를 노려보려고 하는 거야.
이 겸임교수라는 거는 교수 외에 보통은 회사나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강의를 병행하는 걸 겸임교수라고 하잖아. 대학은 그 겸임교수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금전적인 부담이 훨씬 덜 하겠지. 별도의 연구 공간, 뭐 기본 월 급여 이런 걸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결국 다 타이틀인 거야. 어느 대학의 교수야. 그럼 박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이라고 불러. 교수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 겸임교수라는 타이틀,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이 겸임교수라는 세계로의 출입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요즘 국제회의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 이 화상회의로 진행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국제회의에서도 이 PhD의 영향력은 엄청나. 뭐 프로페서도 마찬가지인데 PhD의 유무에 따라서 미스터 킴이 되느냐, 닥터 킴이 되느냐, 이게 딱 나뉘어버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닥터 킴이 얘기하는 그 발언이랑 미스터 킴의 발언이랑 무게가 달라진단 말이야. 대부분 패널로 참여하는 사람들, 주요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다 닥터 킴이야. 미스터 킴 없어. 미스터 킴이 어느 정도 주요한 지위를 점하면서 발언을 하려면 최소한 기관장은 돼야 돼. 아니면 뭐 정부 부처의 고위급 관리직이라던가. 그렇지 않은 이상 미스터 킴에게는 발언권도 없고 그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회의록에 적히지도 않아. 이게 참 그렇다. 현실이 그런 것 같아. 현실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실이 그런 것 같고 내가 한창 활동하는 그 시기에는 바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박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타이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닥터 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가 왜 박사를 가려고 하느냐, 뭐 결국에는 학구열 때문이지. 뭔가 어떤 학문에 깊게 천착해서 파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지. 결국에는 내가 실력을 쌓아서 그걸 입증해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겠지. 결국에는 내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입증하려면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학위가 필요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왜 박사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실컷 얘기했지만 결국엔 박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빨리 치킨을 먹으러 가볼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